안녕하세요, 랜드mar크TV의 류사호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죠. 초록색 옥상의 진실 편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희 회사 미디어킷에 나오는 첫 번째예요. 봐봐요. 대로변의 고층 건물 뒤에는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소외된 수많은 저층 건물들이 있죠. 대로변 뒤에는 다 저층이니까 저층을 잘 보면 옥상이 다 초록색이에요. 여기도 초록색, 여기도 초록색, 여기도 초록색, 여기도 초록색. 또 뭐 보면 많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진, AI 기술을 통해 전문 정보와 도움에서 소외된 수많은 소규모 토지에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최저간을 제시하는데 사진을 보면 다 또 초록색이야. 여기도 초록색. 다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초록색이 뭔지. 근데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저 옛날에 학부 시절에 재료 시간에 저 왜 우레탄이 초록색이냐라는 질문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상 방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노후주택 9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내용 같고, 앞으로 건물을 지으실 분들, 건축을 할 예정이실 분들은 이 옥상 방수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받은 방법이 맞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죠. 올라가면 저희 직원분 옥상에서 찍어주신 건데 비가 온 다음 날 같아요. 물이 좀 고여있고 초록색이죠. 가만히 보면 그 난간이 요 위에 꽂혀져 있어요. 보면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도면상에는 우레탄 방수를 한번 칠하고 그 다음에 구배를 잡아서 배수구로 물을 다 빠뜨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경사도 구배를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레탄 방수 칠하면서 또 잡아놓은 구배가 망가질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초록색으로 많이 나오죠. 초록색 나오고 요새는 회색도 있어요. 저 초록색이 배기 싫다고 해서. 그래서 이 회색으로 많이 나오는 것도 보신 분 꽤 있을 겁니다. 공감을 못 하실까봐 제가 요새 지은 주택들의 테라스, 1조 사선으로 인해 생긴 테라스 여기 나오죠. 자, 여기도 회색, 여기도 회색, 이렇게 해서 회색으로 해놓고, 요 방수를 칠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한번 벽에 이렇게 감아서 올려줍니다. 왜냐면 물동량을 이렇게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되게 후진 기술 중에 후진 기술이에요. 굳이 이제 2023년에 사실 유럽 애들이 보면 웃어요. 아직도 쟤네 저렇게 해서 방수를 2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갈아준다고. 오늘 좀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이 우레탄 방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보통의 이제 단면입니다. 테라스 단면 많이 보셨죠? 제가 뭐 여기저기 다 많이 했을 거예요. 골조가 이렇게 있고 단열재 붙이고 그다음에 요 초록색을 이렇게 싹 칠해놔요. 회색이나. 이제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신축 빌라의 테라스에 대해 구경 가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곤 하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취약합니다. 자외선에 취약하다는 게, 다시 말하면 왜 옛날에 어르신분들이 옥상 방수 1년, 2년에 한 번씩 계속 초록색 페인트 같은 거 발라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초록색 페인트, 그게 이제 일종의 방수층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자외선을 받게 되면 경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져요. 오래 있으면. 이게 1년 있나? 2년 있으면 부서지고, 어디에서 가장 먼저 부서지냐 하면 저렇게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곳부터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볼록렌즈 효과 때문에 우리 텔레토비 태양이 자외선을 이렇게 뿜어내면 여기서 물이 살짝 고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얘들이 반사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가장 먼저 경화가 일어나고, 경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들떠요. 이렇게 들뜨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들뜨는 거랑 경화, 이 왜 들뜨냐 하면, 들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기에 골조가 신축되고 나서 골조의 수분이 말라야 되는데, 밑엔 단열재니까 마를 곳 없죠. 위에는 방수니까 또 마를 곳 없어요. 그러니까 수증기에서 기화가 일어나면서 위로 뚫고 나오려고 하는 수증기 분압, 수증기의 압이 여기서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거와 태양빛으로 인한 자외선을 함께 받게 되면 이런 사진처럼 옥상 방수가 깨집니다. 이제 슬슬 들고 일어나고, 아마 대부분 옥상에서 많은 분들 어렸을 때 이거 뜯고 놀았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방수가 깨진 거니까 이거 사실 뜯으면 안 되거든요. 비 오면 바로 이쪽으로 이제 누수가 일어나게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옥상에 이렇게 초록색 혹은 회색 노출 방수라고 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앞에서 보셨던 사진처럼 이렇게 해놓은 걸 노출 방수라고 하는데, 노출 방수는 사실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GDP 3만 불 시대에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다고. 노출 방수는 이제 시대는 지났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 위에 뭐 다양한 걸 깔아요. 뭐 묵은 콘크리트 깔아서 뭐 누름 옹굴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깔아서 이제 타일 접착하는데, 또 이제 신축 주택을 가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년도 못 가서 이제 타일 다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뭔가 접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뭘 접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걸 그냥 건전하게 유지하되 요런 층을 자외선만 안 받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외선만 안 받게. 그리고 보수하기 쉽게끔만 냅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외선을 안 받고 보수하기 쉽게. 그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요게 가장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똑같아요. 골조랑 내단열 해놓고 여기 요런 곳에 결로만 좀 방지하기 위해서 결로 방지 단열재 같은 거 좀 붙여주시고요. 초록색 내단열 한번 한 다음에 그 위에 배수판 깔고, 배수판 위에 부직포 깔고 그 위에 그냥 자갈을 한번 들이부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갈 위에 또 걸어 다니는 거에 대해서 썩 좋지 않게 또 생각하실 우려가 있는데, 이게 테라스를 써봤자 사시사철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렇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자갈 위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해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이상한가요? 테라스 위에다가 자갈 깔아놓고 그 위에 유리로 이제 강화 유리 난간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전혀 안 이상하죠? 백자갈을 깔 수도 있고 뭐 그냥 이게 좀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파쇄석 할 수도 있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잡석을 까면 안 돼요. 파쇄석이랑 잡석은 다른 겁니다. 잡석은 흙이 섞인 거기 때문에 잡석 말고 그냥 이런 자갈을 그냥 깔아주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이렇게 자갈까지 마지막으로 깔면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방수층이 받지 않기 때문에 밑이 상할 일은 없거든요. 혹시 몰라서 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냥 이거 걷어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위에 묵은 콘크리트 깔았다가 그거 걷어내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들으면 아마 까무러치실 겁니다. 평당 몇십만 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걷어내려면 몇천만 원 또 들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이 위에 자갈로 해서 건식으로 다 붙이지 않고 문제 생기면 걷어냈다가 다시 재조립, 요 과정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이거 훨씬 더 경제적이고 미적으로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뭔가 접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자 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뭔가 좀 빤빤한 게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건축주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자갈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기서 고급으로 나아가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방수층이 전혀 안 보이면서 위에도 빤빤하게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위에서 물이 절대 안 고이는 시스템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또 1시간 잡고 얘기해야 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제발 그대로 냅두지 말고 조금 뭔가를 한번 덮어주자.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맨 마지막에 자갈로 하는 걸로 하면 비용이 단독 우레탄 방수 보수할 때보다 당연히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노후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축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 2년에 한 번씩 언제 비 셀지 모르면서 전전긍긍 하느니 한번 공사할 때 제대로 해서 계속 편하게 사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했는데도 물이 셀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바르고 규정대로 다 말린 이후에 한번 물을 받아서 물이 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테스트하는 걸 담수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담수 테스트 한번 하셔서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갈을 예쁘게 깔아주시면 어느 정도 밑에는 안정성이 확보됐고 위에는 비노출 방수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의 집이 지속 건전하고 스트레스 없이 비 올 때마다 그 비 새는 걸 걱정하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렇게 노출 방수를 비노출로 바꾸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왜 코엑스나 그런 데서 세텍 뭐 이런 데서 합니다만은 그 왜 건설자재 박람회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 가면 제일 많이 있는 부스가 뭔지 아세요? 가보시면 알 거예요. 방수 부스예요. 별별 방수 업체가 다 있어요. 뭐 절대 안 깨지는 방수 막 거기서 막 뭐 물대포로 쏴도 안 뚫리는 방수 뭐 이런 별걸 다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레탄 방수 바른 다음에 그거를 비노출로 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방수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번 요거 찍어봤고, 요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또 요것도 궁금하시겠죠? 요거는 어떻게 만들고, 요거 만들려면 요거 위에다가 올리는 방법도 있고 요거 자갈 걷어내고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머리 아파요. 그리고 일단 기초적인 골조 품질을 받쳐줘야지만 요거를 아주 매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 초록색 옥상의 진실 한번 알아봤고요. 많은 분들이 초록색 옥상 그냥 냅두는데 여러모로 도시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비노출로 바꿔서 예쁜 옥상 만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콘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